자, 지금 시간이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344.57요. 뭐 분기봉은 계속 335라는 수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봉을 보는 사람은 그냥 매수했으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신규로 뭔가를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월말까지 노린다 그러면 이제 신규로 매도를 해볼 수는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종가 있죠? 요거 322.03. 이 숫자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종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종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종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나면 이게 하락 신호예요. 그래서 종가가 322.03보다 낮으면 하락, 높으면 하락이 아니죠. 분기봉으로 봤을 땐 하락 신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22.03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월봉. 저한테 메일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여기로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픈된 공간에다가 알려드리면 또 오시지 않아야 될 분들이 오셔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오픈방 링크랑 그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참여 코드 있잖아요. 그거 드릴게요. 자, 월봉은 뭐 보시다시피 매도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매도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매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냐면 344.32예요. 지금 57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눌린 거예요. 오늘 눌렸다고, 매도가까지 눌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44.32 위로는 매수는 없는 거죠. 월봉은 344.32 위에서 매수가 안 되고, 분기봉은 335 위에서 매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기봉이나 그 다음에 월봉을 보고는 매수를 못합니다.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 분기봉으로 거래하는 것과 월봉으로 거래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 분기봉은 분기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거고, 월봉은 월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6월에 끝나고 얘도 6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335 위에는 매수 안 되고 344.32 위에도 매수가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매수는 어디서 할 수 있냐? 가장 비싸게 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것만 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닫고 여기 상단선 찍으러 간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눌린 게 상단선에서 눌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일목균형표예요. 여기 선행스팬 1, 선행스팬 1이 348.9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목을 활용해서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 348.93보다 높으면 돼요. 예, 348.93.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어. 예?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하방을 보고 싶어. 그러면 348.93보다 높아야 된다고요. 348.93보다 높아야 일목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월봉으로는 띵글로는 344.32예요. 32. 자, 요게 3월이죠. 3월 종가예요. 예, 종가. 요게 322.03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거의 저가까지 와야 돼요. 예? 예, 저가까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면 지난달 저가 깨야 된다고요. 예? 이게 하락이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지난달 저가를 깨면 하락 성공이다. 지난달 저가 못 깨면 아이고 하락 아닌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장대 양봉 때문에 골치 아파요. 자, 그리고 요게 거래량이죠? 예, 요것도 거래량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 늘고 있어요. 예, 거래량이 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로 올라가요. 예, 이게 위로 올라가요. 얘도 위로 올라가.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이. 근데 얘는 그 후 4개월 동안 이게 001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6월을 제외하고 7월, 8월 달 두 달간은 위로만 갑니다. 위로만 간다. 아래로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는 상방에 안 좋은 거예요. 예, 상방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하락한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하락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게 양봉으로 마감하고 상승으로 마감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음봉으로 죽어.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 그럼 작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이 양봉으로 끝나면서 거래량이 늘면 아직 위로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얘가 거래량은 늘었는데 음봉으로 죽었어. 그러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데미지가 큰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하락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322까지 빠졌네 이게 아니에요. 왜? 거래량도 증가했거든. 예?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라는 것만 감안하세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미 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 7거래일이죠. 예? 그러면 20일 거래일 동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7거래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계산기로 7 나누기 21을 하면 지금 33.3%의 시간이 지났어요. 33%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이 얼마인지 보시면 지금 거래량은 39.74%입니다. 그러면 얘만 봐도 6%잖아요. 예? 요거 9, 얘 3. 그러면 지금 6.39%가 늘었다고 거래량이. 예? 지금 당장 7거래일만 따져도 6.39%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래량은 늘 거기 때문에 이게 양봉으로 마감하면 좋은 거지만 음봉으로 마감하면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봉으로 마감하는지 양봉으로 마감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만 감안하세요. 이게 양봉으로 계속 가면 이거는 사실 하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매도해가지고 무조건 홀딩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건식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지난달 저가를 깨는 음봉으로 마감하면 거래량은 이미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무너지겠다라는 신호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앞으로 거래일이 14일이 남았잖아요. 그럼 14거래일 동안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방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청산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 무조건 상방이고 무조건 하방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이 존재하고 그 조건에 어떻게 부합해서 움직이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야지 이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전략을 짜시면 나중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건 매도 못해요. 이건 매도 못합니다. 이건 매도할 수 있는 봉이 아니에요. 하단선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하단선이 엄청 발달돼 있다. 이걸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이 현물 사야 돼요. 이걸 누르고 내려가는 길은 개인이 현물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하단선. 이것도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선만 쓰고 있잖아요. 매도를 하려면 상단선이 있어야 되는데 주봉엔 상단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봉을 보고는 매도를 못하니까 이번 주는 매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도가 안 된다라는 거는 영원히 매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매도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음봉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개인이 현물을 사면 되거든. 이 얘기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개인이 현물을 사게 되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사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늘 개인이 현물 샀죠? 3,459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뭘 한 거냐? 야, 주봉 음봉 좀 만들어보자 하고 돈을 준 거예요. 현물을 너한테. 야, 너 주식 좀 사. 음봉 좀 만들게. 근데 내일 시작했는데 개인의 현물을 다시 받아와. 그러면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겠다는 얘기고 내일도 똑같이 외국인이 현물을 개인한테 계속 주면 음봉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가 단순하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외국인이 야 매수하면 올라? 외국인이 매도하면 내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하단선을 눌러야 될 때는 개인에게 현물을 준다. 그죠? 그리고 하단선에서 올라가야 될 때는 개인에게 현물을 팔게 하죠. 왜? 외국인이 뺏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매도 안 된다. 매도는 없다는 거예요. 음봉을 바라는 거지. 음봉 기대한다는 거지.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매도하면 대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 음봉으로 죽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겠죠. 근데 이번 주는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잘 보세요. 거래량이 늘었어. 거래량이 늘었어요. 한 번. 여기 거래량 또 늘었어요. 두 번. 여기 거래량 또 늘었어요. 세 번. 여기 거래량 또 늘었습니다. 네 번. 여기 거래량 또 늘었어요. 다섯 번. 총 5번 동안 거래량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쌓였어요. 거래량 5회 연속 상승 증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5번이나 연속으로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특이한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거래량이 연속으로 5번 증가한 케이스가 3번 있어요. 한 번은, 두 번은 5번이고 한 번은 6번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연속으로 5번 증가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연속으로 증가하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상방이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가요. 주가가 위로 올라오고.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의 움직임은 상승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번 주에 지금 거래량이 몇 프로냐면
21%? 21.94%예요, 주봉.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는 4거래일이고 이번 주는 5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일수가 하나가 많아. 예? 거래 일수가 1일이 많다고요. 근데 거래 일수가 1일이 많은 게 뭐 대단해 그러는데 4거래일이면 자, 얘는 25%씩 거래량이 나와야 100%가 돼요. 근데 얘는 20%만 나와도 돼.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 25%씩 나온 거래량을 5거래일 동안 20%씩만 나오면 되니까 훨씬 더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5거래일 때는 거래량이 쉽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 확률이 높은 거고 지금도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1.94% 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 투자 심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거래량 투자 심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가가 올라가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도가 종가 투자 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종가는 하락하겠구나. 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가 지난주 종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님 고맙습니다. 362콜 0.95에 2천만 원이면 엄청 많이 사셨는데. 자, 볼벤 20 상단선, 예? 볼벤 20 상단선, 예, 요 위는 올라가더라도 금요일 정도 되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 되면 요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하락을 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예? 더 위로 갔다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내린다, 내일 내린다가 아니라 이번 주 종가는 지난주 종가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 되면 매도할 만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주가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다음 주는 아래쪽에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관망을 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종가가 하락하는지를 보시고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하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저는 포기해요. 예? 이번 주는 뭐 저가가 어디일지 고가가 어디일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특히 하단선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외부에서 악재가 뜨고 그래야 이게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왕창 내려 그러면 이게 잘 망가지겠지만 뭐 미국 증시 안 내리고 잘 버틴다 그러면 내일 어쩌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금요일이 되면 종가는 지난주 종가보다는 낮은 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예, 일주일 내내 그냥 지켜보시고 이게 음봉으로 완전히 진짜 이렇게 주저앉았다 그러면 다음 주 아래가 열릴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 아래 열리면 이제 곧버스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 가서 뭔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맞아. 양봉 내고 끝났어. 그러면 다음 주도 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하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월봉 얘기했잖아요. 348.93 이 위만 공략할 수 있다. 예? 이 위만.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매도 못하니까 할 거면 월봉으로 해라. 그러니까 월봉은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띵글은 안 되니까 일목에서 선행 스팬 1 348.93 위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주봉까지 설명 다 했죠. 그 다음 일봉. 자,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추세가 죽었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추세가 죽은 차트고, 내일 가면 아래가 열려요. 이렇게 열렸죠. 얘는 죽은 거예요. 얘는 죽은 겁니다. 이 일봉 차트는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봉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일봉은 못 올려요. 일봉은 죽었어. 다이야. 그러면 봐봐요.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안 깨. 그러면 감아 올릴 수 있어요.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감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지난주 저가만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봉은 무너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봉이 내려가다가 지난주 저가까지 깼다. 그러면 이제 주봉이 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일봉의 하락세가 주봉도 누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싸움은 기본적으로 지난주 저가예요. 예. 지난주 저가를 방어한다? 그럼 아직 상방. 지난주 저가까지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제 상방도 쉬는 거예요. 예. 하방도 쉬고 상방도 쉬는 거지. 상방은 이게 지금 손절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고, 하방은 하단선이 발달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게 두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게 또 있어요. 여기서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일봉에서 요게 일봉 차트거든요. 그러면 일봉에서 코로나 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2020년 1월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20년 1월 차트인데,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갭으로 떨어져요. 자, 이렇게 놓고 비교를, 어디랑 비교를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캡처를 뜨고, 네, 캡처를 뜨고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애매해요, 위치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밖으로 이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밖으로 나간 봉이거든요. 걔가 얘야, 얘.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나가고 나서 십자봉을 그린 애가 얘라고요. 그리고 얘가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얘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만나요. 이선을 만난다고요. 얘가 이선을 만났죠. 예, 여기 이제 T5잖아요. T5. 얘도 T5인데, 그리고 얘를 타고 가. 잘 보시면 이렇게 타고 가죠. 그죠? 얘도 지금 이렇게 계속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가.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죽여요. 음봉으로 죽이죠? 예, 얘가 음봉으로 죽였거든요. 지금 이 음봉으로 죽였어요. 그죠? 예? 음봉으로 죽였다고. 얘도 음봉으로 죽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만나야 돼요. 얘랑. 예? 얘랑 만나는데 이때는 이틀 걸렸어요. 이틀. 예? 이틀 걸렸습니다. 얘도 지금 봐서는 한 1에서 3일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졌어요. 예. 근데 비슷하게는 가고 있어요, 지금. 요 봉의 흐름하고 요 봉의 흐름이 뭐 많이 다르진 않고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상황 동안은 좀 지켜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악재가 터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악재가 터지는지. 예. 그때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예.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타고 가고, 얘도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터졌을 때의 봉이 움직이던, 일봉이 움직이던 흐름과 지금은 많이 비슷하게 가고는 있어요. 일봉의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요 추세를 죽인 다음에 저가를 딱 깨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저가가 깨지는 거고,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르면 저가가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는 거죠. 여튼 일봉은 요런 환경이랑 좀 살짝 비슷하게 가고 있다 정도만,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그냥 비슷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다.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다. 얘는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한 338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338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차트라면. 근데 지금 주봉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고 있으니까 일단 무시할게요. 그다음에 선물은 짧게. 아직 P5 안 만났잖아요. T5까지만 만났지. 그러면 이게 오르고 내리면서 P5까지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P5를 만나러 가는 행위가 하락만 있는 게 아니야. 위로 올라가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결국 만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월봉 이런 상태고요. 주봉 이건 하단선 찍었어요. 오늘 튕긴 게 하단선 찍고 튕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아직 상방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 미장 오르면 오히려 지님 수익 날걸요? 미장이 오르면 오히려 수익이 날 거예요. 지금 주봉으로는 싸요. 주봉으로 보면 싸다고.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매도 못 한다니까요. 지금 위치에서 선물 매도나 고포스 못 사요. 그 얘기는 제 기준에는 지님이 잘못 거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뜬금없이 내리면 풀이가 다 녹아버리겠죠. 자, 나머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이거 다 설명하고 미국 증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 생각을 본인이 해보시면 돼요. 제가 뭐 그 삭스를 보유해라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스큐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안 팔아요. 보유하고 있는데 스큐가 녹는 속도하고 삭스가 녹는 속도는 다르잖아요. 레벨이 달라요. 삭스가 스큐보다 훨씬 많이 녹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스큐랑 삭스를 동시에 보유했는데 스큐는 50% 수익이 나는데 삭스는 별로 안 났다고. 그만큼 잘 녹아요. 잘 녹기 때문에 보유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성급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위치예요. 미국 증시만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매수자에게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콜 들고 계신 분에게 제가 뭔가 드릴 조언이 없죠. 미국 증시 안 내리면 내일은 콜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주봉은 그렇게 생겼어요. 주봉은.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위로 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물은 그 369, 12 이렇게 3개월마다 월물이 교체돼요. 월물이 교체되면 당월물로 변하는 거죠. 차월물이 당월물이 되는데 차월물은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당월물로 되면 거래량이 폭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월물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요. 근데 지금 주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당월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무조건 늘어요. 그래서 이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23단선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현물, 선물 똑같이 지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348.5 위로는 쉽지 않다. 그러면 아까 362콜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게 결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 제가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362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시면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 예?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외가를 매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를 두고 외가를 매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손실 거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실 거래와 무손실 거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수익이 났을 때 외가를 매도 쳐가지고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야간 선물 보합이에요. 야간 선물 보합인데 지금 저기는 70%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지금 70%가 올랐는데 야간은 보합이라고요. 오히려 하락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외국인이 매도했잖아요.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하고 다 팔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하시는 게 그 미장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 거래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기에는 지금 자리가 낮지 않다라는 건 이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그 360도 가고 뭐 370도 가고 뭐 코스피 지수로 2700도 가고 2800도 가고 2900도 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차트에는 356 위는 안 보여요. 예? 차트에는 356 위는 안 보여요. 자, 방장님 코 200 월봉으로 보면요. TP 5선을 동시에 하단에서 찍었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200 지수는 356 위는 안 보입니다. 예? 356 위는 안 보여. 그러니까 362 콜이 결제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시세가 나면 예, 잘 보신 거고, 잘 보셨으면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야, 이거 뭐 360, 370 간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거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리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356 위로는 못 간다고 봐요. 356 위로는 어렵다. 예. 350도 긴가민가. 예. 350도 긴가민가고 356은 진짜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일봉 이게 추세를 죽이는 음봉이에요. 추세를 죽이는 음봉이고 추세를 죽이면 아래가 이렇게 열리죠. 예, 그러니까 일봉은 무너졌다요. 예, 위에서 강하게 누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다는 거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강하게 누르면 못 올라요. 못 올라. 근데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무너지면 내려가는 걸 못 막어. 그러니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가는 걸 못 막는 것과 올라가는 걸 찍어 누르는 건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찍어 누르는 건 매도치기 좋아. 근데 밑에가 무너지면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는 거는 매수하기에 힘들다는 거지 매도하기에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봉은 아직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아직 상승이 진행 중인 거고 그 와중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은 상승 추세가 쫑난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실 거면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유리한 봉을 잘 챙겨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곱버스. 네, 곱버스는 자, 분기봉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예? 지금 잘 보시면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어요. 예, 거래량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줄 거예요. 예, 거래량 감소합니다. 다음 달도 1구간이에요. 거래량 또 내려요. 예?
지금 거래량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거래량을 그리는 경우가 고버스 차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 한 번도 없었다 해요. 네. 여기 보시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거래량이 지금 이 맨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분기봉이 없어. 네. 거래량이 이 정도로 아래쪽에 깔린 케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봉만 봤을 때는 와 이거는 좀 네.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의도적으로. 왜냐면 이게 내려갈 거면 거래량을 빵빵 터트리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래량은 터트리지 않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고버스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뉴스를 보여주셨는데 개인이 고버스 엄청 샀다. 고버스 6천억대 들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고버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났어요. 지난번에 4거래일 동안 4천억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4거래일 동안 4천억 매도했어요. 4천억. 네. 그러니까 6천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3일이면 정리할 수도 있어. 네. 그런 돈이고요. 작년에 개인이 산 레버리지가 1조가 넘어요. 예? 작년에 개인이 1년 동안 산 레버리지가 1조가 넘는다고. 근데 올해 겁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개인이 1조 동안 상방에 투자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1조 원도 넘게 샀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상승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레버리지 사면 내려요? 아니야. 청산시키면 끝이야. 그죠? 네. 중요한 거는 청산을 시키느냐 마느냐지 얼마나 샀느냐가 아니에요. 1조 원이면 안 커요, 안 커. 예? 1조 원 언더면 안 큰 거라고. 예전에요. 2020년도에 개인이 고버스만, 그것도 코덱스 고버스만 3조 7천억 샀습니다. 예? 코덱스 고버스만 제가 알기로 1년 동안에 거의 3조 7천억 샀어요. 다른 거 다 빼고, R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거, 이런 거 싹 다 치우고, 인버스도 빼고, 딱 고버스만 3조 원 넘게 샀어요. 예. 지금은요, 뭐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지금 하단선까지만 복구해 준 거예요. 하단선까지만. 예, 근데 이건 별로 기대가 안 돼. 예, 기대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얘는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도만 해야 돼요. 예? 기도만 해야 된다고요. 이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상단선 위에 올라타서. 아,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이 딱 그 짝이에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고버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면 와, 이거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버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진님이 들고 있는 콜이 맞는 거지. 가격적으로 보면 콜이 맞는 거예요. 고버스는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냥 오르면 감사. 근데 이게 미국 증시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콜은 풀이가 빠져가지고 답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하세요. 자, 이거는 손댈 게 없다요. 예, 손댈 게 없다. 자, 일봉은 뭐 주봉이 이런데 일봉은 봐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아이고 잘만 버텨다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잘만 버텨다옵니다. 잘만 버텨다오.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주는 올라서 잘 버티면 땡큐. 예, 미국 악재 떠가지고 내리면 더 땡큐. 하지만 신규 매수는 못한다. 그런 거죠. 자, 월봉 하단선 아래, 분기봉 하단선 아래, 월봉도 하단선 아래, 주봉은 상단선 위. 예? 상단선 위, 그 다음에 일봉은 양쪽 다 자유. 그러면 이번 주는 누르는 힘이 강하죠. 이번 주를 잘 넘겨야 올라가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양봉이 나면 저는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가 음봉이라면 다음 주에 한 번 또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방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무조건 양봉 나야 돼. 예?
이번 주 양봉 나가지고 예,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코스피 200 지수 설명할 때 그랬죠. 차트의 구조하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종가는 하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가를 어디다 그리고 고가를 어디다 그리고 그거는 모르겠다.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종가는 하락할 것 같다. 그 얘기는 곧버스는 종가가 상승할 것 같다는 거죠. 주봉상 종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FOMC 뭐 뜨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잖아요. 그게 호재일까? 잘 모르겠어요. 호재이면 이렇게 거래량을 코스피 200 지수에 늘려놓을 이유가 없는데 좀 그게 특이해요. 자, 이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보실 거 일목입니다. 일목. 자, 일목균형표 이거 그죠? 위로 348.93 요게 선행스팬 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진님 여기 지금은 청산하셔야죠. 이 위로 가면 청산하셔야 돼요. 348.93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알아서 잘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348.93을 넘어가면 이제 청산 대상이에요. 언제 내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320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데드, 여기 데드. 그러면 상방 끝이에요. 그러니까 322.03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월봉만 분기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월봉도 망가져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322.03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상해 지수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생겼냐? 보세요. 얘 지금 내려와가지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기준선 26 근처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가 하는 짓이랑 겁나 비슷하거든요. 이게 코스피 지수랑 되게 비슷해요. 잘 보세요. 얘가 하는 짓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후행 스팬이잖아요. 얘가 기준선으로 이게 접근하고 있다고. 근데 얘가 여길 데드 시키잖아요. 얘가 데드 시키면 얘는 선행 스팬 2로 가야 돼. 그러면 봉이 이만한 게 만들어진다고. 이만한 게. 그죠? 아이고, 잘못 그랬다. 그러니까 이만한 게 만들어진다고. 이만한 게. 왜냐? 이게 데드나면 얘도 데드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해 종합지수 차트가 별론 거예요. 이거 지금 데드나기 직전이야. 데드나기 직전이라고요. 그럼 얘는 음봉으로 작살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요렇다고. 이 차트야 하고 코스피 200 지수 차트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지금 데드를 낼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심천입니다. 심천. 심천도 지금 여기 데드나기 직전이죠. 여기 데드나기 직전이잖아요.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근처에 깔짝깔짝거리고 있어요. 그럼 얘 데드나면 여기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이만큼 빠진다고.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짝만 내려도 장대 음봉 나는 케이스죠. 여기서 살짝만 내리면 이거 장대 음봉 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오르면 사실 뭐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중국 증시 내려.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증시 보고 뭐 이거 엄청 좋아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국은 반응이 없어요. 이 중국 차트 보시고 우리나라 차트랑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 그나마 얘네들은 지금 후행 스팬이 기준선 위에라도 있지. 이거 완전히 망한 차트 항생이요. 항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안드로메다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상방을 보고 있는 건 나스닥, 뭐 필반 이런 것만 상방을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아래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중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무역 규모를 잘 보세요. 예. 미국이 클까 중국이 클까 찾아보세요. 네? 무역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큰지 중국이 큰지. 지금 중국의 무역 규모가 줄었어요. 하도 괴롭혀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 괴롭혀가지고 무역 규모가 줄었잖아요. 그래도 중국이 더 커. 그러면 중국은 경기 침체가 오고 미국은 안 온다고 쳐도 예, 영향을 안 받을까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튼 얘는 지금 예,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급등할 수 있을까? 얘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얘가 급등한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을 보셔야 돼. 근데 얘 급등 못해. 그러면 이 저가 한번 더 또 깨야 됩니다. 예? 얘 급등할 거 아니면 이 저가 한번 더 깨야 된다고. 그러면 이만큼을 빠질 뭔가 데미지가 있는 사건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터질 수도 있다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그 다음.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제가 잘 모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자, 사실 저 이평선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의도적으로 부족한 능력에도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야, 너 진짜 모른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몰라요 원래. 자, 지금부터 망하는 차트하고 흥하는 차트 이 두 가지만 계속 비교해 드릴게요. 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망하는 것과 흥하는 거의 차이. 자, 요게 22평이고 요게 52평입니다. 이거 월봉이에요. 저는 일봉 이런 거 안 봐요. 네, 잘 보세요. 이게 내려가. 그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있어. 근데 얘가 올라탔어. 근데 내려갔어. 요건 죽는 차트입니다. 다이. 이해하셨죠? 예? 자, 22평이 내려가는데 봉이 올라탔어. 근데 올라탔다가 뒤져. 이렇게요. 요런 봉이 다이예요. 두 번째. 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간만 봐. 예? 예. 요것도 다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1번도 다이, 2번도 다이에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뜨면 아이고 망했다. 이 차트라는 거죠. 월봉에서 예, 이런 차트 뜨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망했죠? 예? 여기 망했잖아요. 망했다고. 22평 탔다가 무너졌으니까 그 뒤로 볼 거 없어. 망했어. 예. 그 다음에 가다가 예. 여기 탔다가 망했죠? 여기 탔다가 내려왔죠. 이거 망한 거야. 그죠? 이거 망한 차트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밀려. 이건 탔다가 밀렸잖아요. 이건 연속으로 밀렸다고요. 요게 뭐냐? 1997년 6월 월봉입니다. 예, 1997년 6월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 1997년 말에 IMF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MF 터지기 전에 뜬 차트예요. 예, 예. 22평 머리로 두들겨 맞고 2회 연속 내려온 거. 기억하세요? 상승할 때는 올라갑니다. 상승할 때는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넘어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서 돌아요. 그럼 이거 상방이야. 예? 넘어서 위에서 놀면 상방, 넘었다가 미끄러져서 아래에서 놀면 하방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쭉 가보고 여기 올라탔으니까 할 말 없죠. 예. 올라탔으니까 할 말 없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기도 올라탔죠? 네, 이렇게 올라타면 할 말 없다고요. 이건 상방이라고. 이렇게 되면 상방의 확률이 크다고요. 올라타면 3,500이요? 뭐 갈 수도 있겠죠.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고마워해야죠. 빵꾸님, 그 믿음이 가세요? 제가 예전에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권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위의 법칙. 권위의 법칙이 뭐냐면, 나는 별거 아니야. 예? 나라는 자신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 예? 그러니까 제 실력이나 능력은 쥐뿔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표현할 때 굉장히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권위의 법칙이란 걸 사용합니다. 권위의 법칙이 뭐냐? 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말한 건데, 예, 제 생각을 말하는 그 대목에서 그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를 가져다가 끌어다 넣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이런 걸 권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자주 쓰죠. 인용. 예? 논문에서 인용하잖아요. 왜? 내 생각은 하찮거든. 그러니까 예, 검증된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가 예, 쓰는 거죠. 자, 권위의 법칙을 사용하려면 그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대방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이제 빵꾸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 상대방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믿으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권위가 있겠어요? 저는 네버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에 권위가 있어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내년에 지수가 3,500 갔잖아요. 내년에 지수가 3,500을 가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빵꾸님은 뭐 하실래요? 예? 빵꾸님은 뭐 하시겠어요? 돈 갖다 다 때려박겠죠? 그죠? 돈 갖다 다 때려박지 않겠어요? 3,500을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저 같으면 다 갖다 때려박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어. 야, 3,500 갈 거야. 내 전 재산 다 넣었어. 자, 계좌 까고, 봤지? 니네 나중에 확인해봐라. 3,500 가나 안 가나. 그죠?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돈을 갖다 다 때려 넣었어. 자기가 3,500을 간다고 확실했기 때문에 돈을 때려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믿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할걸?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빵꾸님이 잘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면
제 자신도 부족한데 뭘 제가 남을 판단해요. 근데 본인은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본인은 판단하셔야 된다고. 네, 럭셔리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달 너무 중요하다고. 네. 불안해요. 럭셔리님. 불안해요. 네. 무너지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버티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니까. 확률상 상방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리번 때 버텼죠? 예? 리번 때 버텨서 올라갔다고.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가 우리가 코로나 때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쳐박으면 거의 확률상 내려갈 거고 버티면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버티면 우리한테 진짜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이거 하방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세요라는 논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버텨도 다른 분들에게 이거 곧버스 가져가시면 돼요 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저는 계속 가져갈 거예요. 주구나 사나. 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제 논리를 못 편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어요. 자, 케이스 다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케이스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올라탈 거냐 무너질 거냐. 예? 올라탈 거냐 무너질 거냐 결정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게 단순하게 320이 거기로 가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엮여 있는 거야. 분기봉, 그 다음에 이평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다 엮여 있어요. 다 일목까지 싹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14거래일이 예, 머리 빠개질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볼까요? 자, 나스닥 똑같은 자리에 와 있죠. 예? 나스닥도 똑같은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평선을 뚫었어. 이평선을 뚫었는데 돌아가느냐 버티느냐. 예? 버티면 이게 올라와가지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얘가 반대로 무너져가지고 내려가면 예, 작살나는 차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선택의 여지가 있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다고요. 지금 미국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만 보면 버텨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떨어져서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끝났어. 이거 심천이요. 이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증시랑 미국 증시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평선 위에 올라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이미 빠졌어. 그럼 얘는 끝난 거죠. 얘는 이미 투터치하고 밀렸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야. 예? 얘는 아니라고요. 자, 상해. 상해도 여기 밀렸죠. 상해도 밀렸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중국은 끝난 거야. 미국은 끝날지 안 끝날지 몰라. 근데 중국은 끝난 거죠. 제가 이전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걸로 딱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상방이라고 쳐. 지금 현재까지. 중국은 하방이에요. 왜?
이미 끝났어. 얘는 무너졌어. 얘는 22평선을 못 넘고 작살났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너진 거예요. 미국이 버틸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거지 중국은 무너진 거잖아요. 항생은 볼 것도 없고, 예? 항생도 여기서 밀렸잖아요. 응? 항생, 심천, 상해 다 밀렸다고. 그러면 이게 이평선의 논리로 보면 중국은 아작난 거예요. 예? 중국은 아작난 거라고. 지금 가는 건 나스닥만 가는 거야. 애플, 마소, MB, 그죠? 얘네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고요. 나머지 가는 게 없다고. 예. 그래서 가끔 제가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다 보면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죠? 중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이게 큰 관점에서 보면 얘 죽었어. 그쵸? 얘는 죽었다고. 중국은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모르겠어요. 아직 얘가 죽을까 살까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죽은 거잖아 솔직히. 예? 중국은 죽었잖아요. 그럼 얘는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경기 침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확정한 거 같은데 차트가? 이게 대세상승장 차트예요? 아닌데? 이게 무슨 대세상승장 차트예요? 뒤진 거지. 예? 이게 대세상승의 차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대세상승은 아니잖아요. 대세상승은 계속 가요. 계속 가. 저점 낮추면서 안 가요. 계속 가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중국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미국은 아직 모르겠고, 예. 중국은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무너졌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 따라 무너질 거냐, 아니면 미국 따라 버틸 거냐, 그게 이제 이번 달 미션인 거예요. 중국을 따라가냐, 미국을 따라가냐. 예전에 미국 오를 때도 우리 내린 적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르는데도 우리가 내린 적도 있어요. 네. 그건 감안을 하세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30분? 야, 많이 빨라졌네요. 네. 자,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거, 저한테 메일 주세요. 메일 주시면 오픈방 주소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법 안티가 많아요. 네. 제가 제법 안티가 많아서 유럽 증시는 전혀 차트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 네. 일목도 완전히 달라요. 네. 뭐 선행 스팬 이런 거 전혀 근처에도 안 갔어. 자, 이거 독일 올라탔잖아요. 네? 독일은 올라탔잖아요. 여기 이평선 넘고 올라탔다고요. 근데 중국은 이걸 못했어요. 네, 중국은 이걸 못했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심천하고 상해 보여드리면서 기준선 26에 가까이 갔다 그랬잖아요. 기준선 26에 가까이 갔다고. 얘는 간 적이 없어요. 독일. 이게 월봉인데 보세요. 후행 스팬이 밖에 있어요. 예? 얘는 밖에서 논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놀아. 근데 이거를
심천으로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기준선 26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여기 있다고. 예? 그러니까 독일 증시를 보면 아직 전환선 9도 안 만나고 후잉스팬이 저 밖에서 돌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이미 전환선 9까지 뚫었고, 예, 기준선 26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다르다고요. 보면 다르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봉도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예? 일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차트예요. 너무너무 달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요? 독일에 가까울까? 아니면 자, 일본? 일본 거 볼까요? 니케이 어딨지? 니케이. 예. 보시면 얘 봐요. 밖에서 놀잖아요. 전환선 9도 안 만났다니까? 그죠? 얘 전환선 9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노니까 고점을 넘지. 고점 넘었잖아요. 근데 고점을 넘을 때는 이 후행 스팬이 전환선 안으로 안 들어가요. 밖에서 놀지. 봉하고만 터치 하다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 밖에서 놀다가 고점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고점 아니라는 거지. 예? 얘는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평을 뛰어넘은 유럽은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후행 스피드 안 들어갔다니까, 안으로. 안 들어갔다고요. 밖에서 논다고요.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얘가 죽죠. 얘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죠.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여길 방어하죠. 여기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이렇게 다. 그럼 여기가 막히는 거죠. 여기가. 일로 가려는 거잖아요. 여기 뚫으면 여기 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고민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차트가 만들어진 게 유럽이나 일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럽하고 일본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 있다고. 전환선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올라갈 거면 이렇게 타야죠. 이렇게. 후행스팬이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길 넘기가 힘들어. 예. 여기 넘기 힘들어요. 여기서 지그재그 계속 해야지. 예. 그것도 이게 양봉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유럽의 차트와 우리의 차트가 다르고 니케이 차트하고 우리 차트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니케이는 우리만큼 안 빠졌어요. 내릴 때. 고점에서 서방할 때 우리처럼 안 빠졌다고. 얘네는 그냥 횡보했다고요. 예. 얘 그냥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적이 없어. 예? 여기 선행 스팬 1, 2 있잖아요. 이 근처에 간 적 없어요. 찍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갔어야 여길 찍든지 말든지 여길 찍든지 말든지 하는데 뭐 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갔는데 예,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이가 오르는 거하고 우리가 오르는 거는 환경적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예? 일본 지수가 왜 오르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잘 모르니까. 뭐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산업이 있고 그런 지식도 저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냥 차트로 보면 얘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거죠. 네? 전혀 그럴 의지를 애초부터 안 그렸으니까 이건 유럽에 가깝잖아요. 지금 이 움직인 게 유럽에 훨씬 더 가깝게 움직인 거 아니에요. 네.
얘가 다시 갈까요? 위로? 가능할까? 지켜봐야죠.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하락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예, 메일로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조건 위로 간다? 무조건 아래로 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차트로 과거로 쫙 훑어보면 이평이 무너지면 상방보단 하방이 유리했고 이평을 올라서면 상방이 유리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목에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 이게 기준선 26 위에서 노느냐 밑에서 노느냐 그리고 전환선 아래로 내려왔느냐 못 왔느냐 그런 걸 보면 대충은 궤적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점을 넘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뭐 급등해가지고 3,300을 넘어버리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올라가지고 뭐 100%가 더 오르고 뭐 2,700을 가고 뭐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겠죠. 왜? 그 공간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계속 뭐 장대 양봉을 내면서 가는 거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차트는 저는 중국에 더 가깝다고 봐요. 네, 중국에 더 가깝다. 나스닥은 미국에 아닌데 일본에 더 가까운 형태지만 우리는 중국에 더 가까워요. 독일은 완전 의도적으로 했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지식이 없어요. 물론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근데 그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도 우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형태일 테니까 네,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실행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지식이 없어요. 네, 유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일본도 모르는데 유럽을 어떻게 하겠어요? 유럽 차트를 거의 본 적도 없는데. 그나마 나스닥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다우 지수는 오랜 시간 동안 찾아라도 봤으니까. 응? 찾아본 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어림잡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저는 제 지식 범위 밖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움직임은 제 지식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잘 몰라.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나스닥 100 후행 스팬도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유럽에 가깝다고. 네? 미국은 유럽에 가깝고 우리는 중국에 가깝다고. 차트 모양새가. 그래서 애매하게 가잖아요. 네? 우리는 차트가 진짜 애매해요. 이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그 사이로만 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우리처럼 갈 거냐? 그죠? 미국이 무너져서 우리랑 싱크를 할 거냐? 그럼 우리도 무너져가지고 중국이랑 싱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따라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의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무너지면 걱정할 게 없겠죠. 예?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언제죠? 코로나 때 그 월봉 무너지는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띵글에서 보면 이게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코스피로 볼까요? 코스피로 보시면 얘가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이 거래량이 이게 밑으로 깔려야 돼요. 이게 밑으로 깔려야 얘를 뚫어요. 예. 근데 지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못 뚫어.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2730대? 이게 맥스예요. 2734. 예. 그러면 지금 구조로는 2734를 넘기 힘들어요. 예. 2734를 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2800, 2900, 뭐 3000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는 차트 구조로는 2700 30대 이상 가기 힘든 거죠. 지켜봐야죠. 트리거가 도저히 안 보인다. 이번 주에 CPI도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쌍봉 고점이 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네요. 쌍봉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쌍봉이 2900? 3000? 3100?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쌍봉이 막 한 3000 정도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얘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차트로 보면, 그러니까 띵글로 보면 2730선이 끝이야. 예, 2730선 위로는 막을 생각이에요. 이게 호재가 터져도 그 이상은 어렵지 않나. 이걸로요. 과거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코스피 200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예,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얘가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예,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혀요. 이 라인이 막힌다고. 지금 이게 코로나 터질 때의 차트예요. 코로나 터질 때의 차트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맨 위에 있어. 그럼 이게 막힌다고요. 이렇게 실제로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예, 이 라인이 막힌다고. 그 얘기는 양봉 나기 쉽지 않다고요. 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아놓으면 어차피 그 위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730선 그 위로 종가를 만들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뭐 2800, 2900, 3000은 뭐 언감생신이죠. 2730대를 막아놨는데. 근데 지금 여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막아놨잖아요. 예, 거래량 맨 위에 있다니까. 그럼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이쯤이 막힌다고. 이거 과거로 막히는 거니까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예. 얼마냐? 여기 2720. 예? 2720 정도를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면 어떤 분이 2720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되게 잘 보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댓글로 2720까지도 오를 수 있어. 막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바로 확인했어요. 아, 거기까지가 렉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길 올라가도 맞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길 가는 게 아니라 맞고 떨어질 시간이 필요해. 왜냐? 월봉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저기까지가 렉스라고 보는데 저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저기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 맞고 떨어진 다음에 월봉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 네, 제가 어떤 분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 뉴스. 자,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단은 다 여러분 몫이에요. 네,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거죠. 네, 자, 이게 2023년 5월 22일자. 예? 출처는 연은입니다. 연은.
예. 출처 뉴욕 연방은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장단기 국채금리, 예, 미 10년물 및 3개월물 역전 스프레드는 1980년 이후 최대폭이다. 연준은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더 깊은 경기 침체가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본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일부를 경기 침체로부터 안전한 주식에 할당하는 것이 좋다. 3,300원 저는 부정적이에요. 예, 거길 가는 거는 우리는 어렵지 않느냐죠. 예, 우리는 어려울 거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차트상의 문제도 있고, 3,300을 가려면 2021년 연봉을 지나가야 돼요. 예? 2021년 연봉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22년 연봉은 16조예요, 16조. 개인이 매수한 게 16.6조인가 8조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길 뚫고 가려면 그 정도 돈이면 뚫고 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연봉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6조니까. 근데 2021년도 연봉 위로 올라타려면 65.8조예요. 65.8조요. 그 돈이 있을까요? 그걸 다 배수해주고 올라간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미국은 기관과 기관의 싸움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개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기관과 기관에 의해서 거래하는 비중에 비해 낮으니까 결국엔 기관과 기관의 싸움인 거잖아요. 뭐 헤지펀드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그런 회사들끼리의 싸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는 3대 축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개인이 65.8조의 현물을 2021년도에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걸 다 살려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죠. 지수가 3,300을 가는 거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걸 다 살려줘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메리트가 뭔지. 지금 외국인이 매수한 규모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걸요? 예. 안 될 거라고 봐요. 뭐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예? 외국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쉽지 않겠다. 지금 차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돈의 규모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을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얻을 이익이 뭐냐는 거죠. 실제로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나? 예. 일단 사례가 없어요.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월봉 위주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월봉의 대세 상승으로 이런 구조에서 간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게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첫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경기 침체 이 모델링 중에 이게 재밌어요, 이거. 이게 2020년도 침체고 이게 이번에 올 침체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침체, 이거는 다가올 침체. 근데 이 정도면 이게 뭐 1980년도 뭐 거의 2급이잖아요. 지금 이게 리먼보다도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닷컴 버블 때의 모습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질 때의 모습보다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게 더 큰 침체다. 적어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큰 침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마일드하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일드한 걸까요? 이 그래프로. 이게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예. 뉴욕 여는 자료인데, 엄청나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읽어보시면, 경기 침체의 깊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완만한, 예, 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이게 옛날에 인플레이션 할 때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던 언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근데 아까 이 보여드린 이 인플레이션 요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7월이래요. 요게 7월이래요. 7월. 2023년 7월부터 이렇게 침체에 빠질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미국 증시를 올리는 게 어떤 목적이냐? 네? 침체가 안 온다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래프로는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오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완만하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무지 높고, 예, 그게 올해 7월부터라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내리면, 예, 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내린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튀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계속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진짜로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나스닥 100 지수 넘어갔나요? 고가 넘었어요? 이제 미국 증시 좀 볼까요? 자, 나스닥 100부터 볼게요. 나스닥 100. 골 때리게 그려놨다.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넘었어요? 안 넘은 것 같은데? 고가 안 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넘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올리려고 그린 차트는 맞아요. 이게 개파락이 나와야 되는데, 예, 갭상승이 나와서 이거 누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6월 3주에 고점을 낮추고 4주차에 무조건 낮추면 하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를 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요. 네, 계속 또 일주일마다 계산해야 돼. 확정을 못 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건 저렇게 가면 거의 확실한 거거든요. 네. 저렇게 가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 거다 그랬는데, 와, 이건 진짜 안 내리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네. 자, 이게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거든요?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인데, 이거 고가 안 넘을 수 있을까? 이건 의도적으로 누르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네? 이건 안 내리겠다고 한 차트야. 네. 제 생각엔 이건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진 차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막 미친 듯이 이러고 있어요. 네. 자, 저가 안 깨면 사시는 거예요. 네. 저가 안 깨면 사시고, 고가를 넘으면 매도를 못해요. 일단, 예, 이번 주도 그냥 나가린 거예요. 고가 넘으면 이번 주도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월봉은 패스하고 2주봉부터 볼게요. 2주봉 보시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예? 올라가면 14,750선까지, 예, 745. 요 라인 넘어가면 저는
또 밀릴 거라고 봐요. 올라가면 또 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이 주봉은 그렇게 생겼고, 주봉은 위가 열려 있으니까, 예, 전고점을 넘든지, 전고점을 못 넘든지. 하지만 매도치기는 진짜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주봉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1구간이에요. 이게 1구간인데, 얘가 내려가야. 지금은 내려가 있죠? 이거 고가 넘으면 얘가 펴져요. 그럼 다음 주까지는 방법 없어. 예, 그 다음 주, 얘가 6월 마지막 주죠? 6월 마지막 주 돼야 누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있는 거예요. 고가를 넘었는데 음봉으로 끝났어. 그러면 다음 주에 매도할 수 있어요. 예? 고가를 넘었는데 음봉으로 눌러서 끝나면 다음 주에 매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 봉 하나만 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월 26일 나가서 고가를 낮췄다. 그럼 그때 가서는 예, 여기까지 간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여기를 안 넘고 음봉을 내면 오케이. 여기를 넘고 음봉을 내면 시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봉만 매도할 수 있는 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로 보는 것보다 제가 지금 3일봉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재밌더라고요. 잘 보세요. 미장만 내리면 만사 형통인데, 와, 미국 증시 혼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진짜 피곤합니다. 자, 네, 과거부터 보자고요. 과거부터. 자, 제가 고가만 추적해 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일단 고가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기가 바닥이에요. 고가 투자심들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리면 대충 요 정도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랐죠. 그럼 얘도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 얘가 내려요. 얘가 이렇게 올라, 얘가 이렇게 오르죠. 얘가 내려, 이렇게 내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얘보다 높아. 그러니까 1번, 2번이면 1번이 2번보다 높다고요. 근데 봉은 이렇게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고점이 아니라 얘가 고점이에요. 얘가 고점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 6이거든요. 근데 얘가 100이야. 예? 얘가 100이라고요. 100을 갔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심도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인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가 돼요. 근데 여기가 100이잖아요. 100 위는 없어. 100 위는 없다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100보다 높은 건 없어. 예? 100이 끝이에요. 100 이상 못 가. 예? 근데 여기서 바닥을 찍었죠? 예.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가 100이야. 근데 고작 요만큼이에요. 100이 온 지점이 요만큼이라고. 한 여긴가 보다, 여기. 예. 그러면 여기가 고점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얘가 고점이에요? 100인데? 너무 빨리 왔는데? 근데 보시면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고 막 그래요. 그럼 100을 또 만들면 돼. 100 또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10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100이니까 얘가 고점이어도 되고 얘가 고점이어도 되잖아요. 높은 놈을 고점으로 쳐주는 거지. 그럼 얘가 고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고점인 거잖아요. 100이니까. 100. 네. 얘가 100이에요. 그럼 얘가 고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얘 내리죠. 내렸잖아요. 예? 그런데 올랐어. 여기 올랐는데 얘는 100이고 얘는 100보다 낮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쌍봉이죠. 쌍봉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봉은 올라가는데 얘는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네.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러면 여기가 고점, 여기가 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 찍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100이야 지금. 그쵸? 여기가 100이잖아요. 고투가 100에 왔다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에서 90으로 떨어지면, 예? 90으로 떨어지면 시작이죠? 하락 시작이라고요. 왜냐면 매트릭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다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내려요. 이 구간은 투자 심리도 오를 수가 없어요. 1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 뭐예요? 예? 고투가 90으로 떨어지는 거지. 자, 고투가 90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하나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자, 100으로 갔다가, 지그지그해서 했다 또 100으로 가. 이 케이스가 있겠죠. 예? 100인데 그 다음 100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기 상승이고. 그죠? 100으로 갔다가 8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 그럼 이건 쌍봉이잖아요. 예? 그러면 봉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가 쌍봉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고 다이버전스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100을 찍었는데 얘가 100을 못 찍으면 예. 이거 이쪽으로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생길 거라는 거죠. 예. 그거 아니면 그냥 100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쳐박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이거잖아요. 이 케이스. 요게 뭐냐면 코로나죠. 근데 신기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 100이었어요? 그쵸? 코로나 전에 100이었다고. 코로나가 터질 걸 어떻게 알고 100까지 올려놨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코로나가 터질 걸 몰랐을 거 아니야. 저도 몰랐는데. 근데 얘는 이미 100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00에서 빵 이렇게 내렸어요. 지금 여기 100이에요. 여기서 악재 뜨면 잘 내리겠죠. 예, 여기요. 100. 예, 100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요게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악재가 뜨면 작은 건 안 뜰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시점에서 지금 100이잖아요. 아직 90으로 안 떨어졌어요. 예. 90으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아닌 거지. 얘가 90으로 떨어져야 하락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 봐요. 안 떨어뜨리잖아요. 금요일날 고가 넘었다니까요. 안 넘으면 하락인데 굳이 넘고 내려왔어요. 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90 안 주겠다는 거지. 예. 90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90을 주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3일봉이에요. 날짜 세보세요. 9개. 그럼 3 곱하기 9, 27. 이게 거래일 기준이에요. 27거래일. 이게 일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27거래일이면 한 달이 20거래일인데 27거래일이면 한 달하고 2주예요. 그죠? 한 달 2주잖아요. 내리기 시작하면 한 달 2주간 내려야 돼. 예, 어차피 지그재그 방식으로 내리든 다이렉트로 내리든 한 달 2주간 내려야 되는데, 그럼 한 달 2주간 내리면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럼 7월 중순까지 7월 중순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리면. 그러면 본인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시간을 계속 늦추겠죠. 예? 시작하는 타이밍을 늦추고 싶지 않을까요? 예? 지금 시작하면 지금으로부터 9주에서 아니 27일에서 30일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을 만들어 놓으면 3일이 연장되는 거예요. 100을 만들면 3일이 연장되고. 그런 식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얘가 90을 찍으면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내릴 거다. 100에서 90으로 내려오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올랐다 내릴 수도 있다고. 근데 올랐다 내려도 어차피 길게 보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한 달 하고 2주. 한 달하고 2주라는 시간 동안에 뭐 다이렉트로 내리든 올렸다 내리든 내리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방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를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을. 그러니까 만약에 90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7월 중순. 7월 중순 정도에 빠져나가는 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날짜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스닥 이야기고요. 지금 상황 보면 삭스가 또 안 좋은가 봐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다우. 다우는 지금 여기 걸려 있잖아요. 여기 걸려 있다고, 여기. 그쵸? 상단선에 계속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매도 영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700? 여기. 요 위는 매도 영역이에요. 33,780 라인에서 지난달 고가 사이, 여기까지가 매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알아서 잘 하세요. 지금은 매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를 할지 말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매수자는 익절할 거냐 홀딩할 거자지, 여기서 신규 매수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봉은 뭐 얘기할 거 없죠, 뭐. 일봉은 딱히 얘기할 거 없다. 자, 일봉은 딱히 얘기할 게 없고 주봉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월봉을 보시고 매도할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게 뭐냐? 분기봉 종가잖아요. 분기봉 종가 기준을 잘 보세요. 어딘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33,275잖아요. 275. 지금이 얼마죠? 지금이 890 정도 돼요. 그러면 600포? 600포예요? 600포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600포 내리면 하락 확정인 거예요. 여기서 600포를 내리면 하락 확정이고, 600포를 못 내리면 이제 상방이거나 간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다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 33,780에서 지난달 고가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갔는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지난 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큐. 자, 이거는 뭐 월봉은 할 얘기 없고, 월봉은 할 얘기 없잖아요. 뭐 없어. 주봉은 저가를 지키면 매수. 지킬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이건 쉬운 차트가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 기준에서는 매수 못해요. 기도만 해야 돼요. 이건 매수 못한다. 매수할 수 있는 유형의 차트는 아닌 거죠. 이게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에는 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재수가 좋아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매수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상단선이 누르고 있으면 매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일봉은 볼 필요 없는 거죠. 일봉 볼 필요 없어요. 주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갭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갭하락을 한 이유는 하단선을 발달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단선의 위치도 저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이거 저가 깨고 싶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저가가 깨지고 나서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가가 깨지면 얼마나 더 누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눈치를 잘 보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하나 확인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겠죠. 다음에 삭스. 일단 필반부터 볼게요. 아직 고가 안 넘었어. 아직 고가 안 넘었어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이거 지금 지수가 안 넘은 거지 저긴 넘은 거 아니에요? 1.5 넘었을 수도 있겠는데 2%면 하여튼 확인해 주세요. 이거 고가만 안 넘으면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근데 고가가 넘으면 이제 월봉은 매도 못해요.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을 사용하셔야 돼요. 주봉의 상단선 지금 위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3638 이 지금 3600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와, 미쳤다. 그리고 볼펜 위에 떠 있습니다. 볼펜 위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잘하면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일봉은 무시. 자, 다시 삭스로 와서 삭스로 와서 월봉은 뭐 답이 없고요. 월봉은 저가가 안 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깨졌지만 뭐가 없어요. 저가 깨지면 지금 하단선에 도착했어요. 하단선에 도착했는데 저가를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요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거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해당 지수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펜은 벗어났어요. 여기를 벗어났다고. 그래서 저는 잘하면 감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격이 이제 완전히 벌어진 상태니까 다시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어차피 뭔가 호재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이번 주 중에 특정 시점에 다시 감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가를 어디다 찍고 감아 올릴 거냐는 아직 모르겠어요. 전봉이 양봉이어야 좋아요. 전봉이 양봉이어야 좋은데 이건 전봉이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리하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눈속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스큐 이것도 보면 여긴 양봉인데 이게 지금
갭을 빼고 보면 양봉인데 이게 지금 개파락이 온 걸로 보면 이게 음봉 시작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은 마치 상승인 것처럼 해놓고, 예. 시가는 음봉으로 만든 꼴이 된 거죠. 아, 11시 50분? 예.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요청하신 종목들은 제가 시간이 날 때 따로, 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정리를 하면 다우는 매도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와 있다. 다우는 매도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와 있고, 나스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봉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봉의 생김새가 좀 불안하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든 아니면 이번 주를 패스하시고 다음 주에 접근을 하시든, 예,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특히 나스닥은 오늘 급등각은 아닌 것 같아. 예, 왜냐면 3일봉을 끝내야 되는데 3일봉이 지금 고가 정도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특별하게 뭐 몇백 포인트가 오르는 그런 상승이 오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올라도 오늘이 아닌 내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잘 가야 현재 만들어진 고점까지 가면 거의 최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난주 고점을 넘어버리면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지난주 고점을 넘게 되거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감안하세요. 못 넘으면 괜찮아요. 예? 못 넘으면 좋은 거고, 지금 상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3일봉이 끝나잖아요. 3일봉이 끝나는데 내일 3일봉이 다시 시작해요. 그럼 최대한 오늘의 종가가 3일봉의 고가랑 멀어져 있어야 이걸 지킬 수가 이걸 못 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종가하고 고가하고 거의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다음 봉도 100만 들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봉도 난 100 할래, 이런 의지라서. 그러면 이게 90으로 떨어져야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10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계속 조금씩 늦추셔야 돼요. 90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 필바는 월봉상 전고점 못 넘으면 괜찮은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봉은 좀 불안하게 생겼으니까 월봉의 전고점을 넘는지 못 넘는지에 따라 내일 아침에 내용을 확인해보고 동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